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새벽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를 진압봉으로 강제 진압한 뒤 연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서를 찾아 과잉 진압을 규탄했고 정치권으로도 과잉 진압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7m 높이 철탑에서 시위를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4명의 진압봉을 맞고 쓰러집니다. 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랐습니다. 에어매트 설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강제로 디스갑을 채워 연행된 금속노조 김만재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공농성 철탑이 세워졌던 곳, 바로 옆에는 천막 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3일째, 노동자들은 고용을 승계받은 회사가 제대로 된 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임금은 2018년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만 해도 벌써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진압이 이뤄진 날은 노조와 회사 대표 간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경찰 측에 노사협의 일정을 알렸지만 진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위험한 환경에서 이 보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곳 순천경찰서 앞에 모여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찰은 디스갑이 채워 연행했던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진압에서 머리를 다쳤던 김준영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김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축소를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한전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면 또 호남에 세워진 대학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성토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찾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유로 에너지공대에 주는 출연금을 줄이기로 나서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정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전이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출연금 축소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곳에 자기 청춘과 자기의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에게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 때문에 출연금 축소 검토를 하는 와중에 야당인 민주당까지 나서 압박을 하자 한전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사실은 그 설립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 비용이 당초보다 더 필요하면 필요한 상황인데 한전이 주는 출연금이 더 줄어든다는 소식에 윤희준 에너지공대 총장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수한 인재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항의 방문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유로 출연금 축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시기는 통상 7월 말이지만 올해 출연금 1,588억 원은 적자 논란에 출연금 축소가 검토되면서 출연금 액수가 주는 것은 물론 출연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준비하는 내용이 무늬만 개선에 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다은 광주시 의원은 혁신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사임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밀실, 폐쇄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이 때문에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선을 위한 일부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비공개 회의에 특정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고 회의 결과를 요약해 신속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단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참관인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허락한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은 아예 또 특정 A 규정이 없는데 저희도 A 규정을 둬가지고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허용해도 된다든지.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과 거리가 한참 멉니다. 실시간 회의 공개, 시민 참여 등은 쏙 빠져 있고 회의 결과를 알리는 데 있어 정확한 날짜 기준도 없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안건 처리 제한 횟수에도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도 시민단체 인사는 단 한 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다은 시의원은 이런 식의 무늬만 공개인 도시계획위원회에 활동할 수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당연직 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의 범위와 방법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 사임 의사를 밝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특히 층수 제한 폐지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시공간이라든가 도시정책, 공간을 다루는 정책에 대한 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보의 공개가 시작이고 신뢰 회복의 시작이고. 그러나 광주시는 정보 공개 시 부동산 시장의 유착과 비리를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 공개가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져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넓은 범위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까지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층견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수 신경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남성. 지난해 3월부터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수면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바로 새로 이사온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지인 개를 한 달간 한 게 한 달을 진짜 이를 나누고 참았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층간 소음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사건을 의뢰도 해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 중재자로 나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지자체도 반려견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 세대 간의 어떤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랫집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랫집은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를 하려고 집까지 내놨지만 집이 팔리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찾게 됐습니다. 법원은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측정할 수는 없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음 피해가 이어진 1년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웃집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KB경영연구소가 조사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반려인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양육하면서 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이제 농촌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영농철에는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도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를 심기 전에 모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모판을 올리고 2학기에 올라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윤호 씨와 함께 모내기에 나선 이들은 모두 3명,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쪽 나라 어디서? 일하는 거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일이 많은 영농철에는 외국인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내기하고 이런 양파, 마늘 이런 게 많이 겹쳐서 지금 인부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 인부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인근 밭에는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나선 사람들 15명 가운데 10명이 외국인입니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높은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하루 인건비는 13에서 15만 원으로 3년 전보다 3, 4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담이 크죠.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은 싸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농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10일 전 예약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약이 됐어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 버리기도 합니다. 지난 17일에는 인력 중개업자가 인력 배정을 두고 다투다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배정받고 있지만 농촌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접근과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사고 2시간 전부터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으며 관에 이음새가 밀려 누수가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한국 고대사 고고학 분야 24개 학회 및 연구단체가 전라도 천년사를 두고 나온 식민사관 추종 비난에 대해 악의적 매도이자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사학계는 사이비 역사의 선동에 대한 역사학계의 입장을 통해 일본 서기를 사료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나 일본부설에 동의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기본조차 모르는 극도로 저급하고 허황된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서기는 한국 고대사의 왜곡서이면서도 반대로 관련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료도 다수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사 편찬 사업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저급하고 허황된 비난으로 언론과 시민사회, 지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실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 한 해 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의 1, 2차 재이송 건수는 광주 130여 건, 전남 370여 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광주 750여 건, 전남은 1,800여 건으로 연간 500건 이상이 재이송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족이 가장 많았고 경상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광주 8곳, 전남 7곳의 대학이 신청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원 가능 17개 대학 가운데 8곳인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와 남부대, 송원대 광주교대 등이 신청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